왜 거기부터 날 봐, 날. 회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희선 선생님도 돌아왔어요. 이제 다 나으셨나 보네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이제 얼른 가세요. 네. 1학년 수업입니다. 회계 원리. 얘들 아직 모르겠네. 아니, 보고 싶어 죽겠다 얘. 자, 학교 오면 뵙기로 하고 안녕하십시오. 자, 이제 선생님도 나으셨고 선생님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했던 수업을 뒤로 하고 이제 어제 했던 거 다시 보고 오늘 나갈 진도를 또 나가야지. 선생님 진돗개니까 망 진돗개. 자, 이리 와. 회계 배우고 있는 거 기억하죠? 회계 영어로 어카운팅이라고 했었는데 자, 회계를 계속 배워볼 거예요.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 하면 회계라는 게 회사에서 장사한 거 동계산 잘해서 얼마 버는지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이쪽이었어요. 이쪽 회계의 목적. 돈계산 다 끝내고 나서 우리 회사 재산이 얼만지, 그 다음에 이번에 얼마 벌었는지 이거 두 개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달라고 한 첫 번째 것 재무상태표, 재산을 알려면 재무상태표를 알면 되는데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와 채권, 자산, 그 다음에 빚, 부채, 자산에서 빚 떼고 나면 남는 순자산, 내자산, 자본, 차변에는 자산, 대변엔 부채, 자본. 이렇게 알면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얼마 벌었느냐인데 수익, 돈 번 거, 비용, 돈 쓴 거.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그러면 이익이 나거나 수익이 크면 이익이, 비용이 크면 손실이 난다 그랬죠? 자, 우리 회사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얼마만큼 남겨 먹었는지 이익을 알 수 있어요. 자, 외웠나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 이게 여러분이 외워줘야 될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내가 가진 재산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라고 약속했고,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이라고 약속했고, 어디에 상품을 팔고 돈 받을 권리가 생겼어. 받을 권리, 내 재산이잖아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야기했고, 빚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빚. 돈을 빌려서 못 갚은 빚은, 돈 빌리고 못 갚은 빚 뭐죠? 단기 차입금. 그리고 상품을 사왔는데 돈을 주지 못했어요. 빚이잖아요. 이 빚은 이름이 달라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고 돈을 못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 그리고 자본은 진짜 우리 회사의 재산, 사장님이 출자해 놓은 돈인데 그건 자본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자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부채도 여러 가지, 자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각각의 여러 가지를 뭐라고? 계정이라고 부르고, 이 계정에 약속한 이름들, 그게 여러분이 두 번째 외워야 될 거, 계정 과목이라고 했어. 계약하면, 계약 빨리 하기만 해봐봐. 그 수행평가라니까. 계약하면 자산의 계정 과목, 부채의 계정 과목, 자본의 계정 과목, 수익의 계정 과목, 비용의 계정 과목들을 외워주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만 외우면 회계에서 사실 별로 외울 거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거 외워달라는 거 다음에 바로 했었던 수업이 거래의 판료서였죠. 기억하나요? 거래의 판료서. 이건 거래의 판료서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알면 돼요. 자, 봐봐봐.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비용은 차변이었죠. 그래서 모든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화하는 건데, 변화한다는 말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도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부채도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겠지. 그 증가 감소의 자리를 정한 거야. 자산은 차변 자리, 부채는 대변 자리, 자본은 대변 자리.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 자리, 수익은 대변 자리. 알고 있는 거죠? 이 원래의 자리에 적혀져 있을 때는 증가했을 때예요. 증가했을 때. 이렇게 보면 쉬웠지? 자산이 반대편에 적히면 감소했을 때, 부채 자본이 반대편에 적히면 감소했을 때, 그리고 비용은 증가란 말 쓰지 않고 발생이란 말 쓰면서 소멸하면 대변에, 수익은 원래 자리가 대변인데 소멸했으면 차변에. 이렇게 10가지를 외워주면 되는데 비용의 소멸과 수익의 소멸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8가지를 거래의 8요소라고 했어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이 표만 알면 알 수 있잖아. 자산 자리 차변, 비용 자리 차변, 부채 자리 대변, 자본 자리 대변, 수익 자리 대변.
자기 자리에 적혀져 있으면 증가된 것, 반대 자리 적히면 감소한 것.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선생님이 순서만 바꿔봤어요.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는지 봐보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해놨어. 자, 증가 감소가 어딘지 봅시다. 자산은 차변에 적혀져 있어요. 뭘까요? 자산 자리가 원래 차변이니까 쥐자리에 적혀져 있으면 증가. 자산 자리가 대변에 있으면 자기 자리가 아니고 반대 자리에 적혀져 있으니까 감소.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에 쓰고요. 줄어들면 대변에 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회사의 빚이 늘어났어요. 그럼 대변에 쓰고 줄어들면 차변에 쓴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순자산, 다른 말로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에 적고 줄어들면 차변에 적는 거지.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적고 소멸하면 차변에 적는 거예요. 회사에서 쓰는 여러 비용이 들었네. 뭐 접대비도 들고 급여도 들고 수수료 비용도 들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쓰고 줄어들면 대변에 적어요. 같은 거죠? 근데 자산의 증가 감소, 부채의 증가 감소, 자본의 증가 감소, 수익의 발생 소멸, 비용의 발생 소멸. 이 중에 뭐 뺀다고? 비용과 수익이 소멸되는 거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의 8요소라고 부릅니다. 얘도 거래의 8요소. 어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게 다인데 외울 수 있겠니? 이 자리만 알면 그냥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계정별로 빼봤어요. 한번 계정별로. 자산 계정이니까 자산 자리가 차변이었지. 차변에 적히면 증가, 대변에 적히면 감소. 부채는 차변에 적히면 감소, 대변에 적히면 증가. 자본은 대변이 자기 자리니까 증가, 감소. 수익은 발생, 소멸. 비용은 차변에 발생, 대변에 소멸. 똑같은 걸 옮겨 적어 놓은 거죠? 크기로 따지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산이 이만큼 늘어나고 자산이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러면 잔액은 여기 남겠죠. 1,000원이 증가하고 700원이 줄어들었으면 300원이 남는 돈. 부채도 빚이 1,000원이 있었는데 800원 갚았어요. 그러면 200원의 빚이 남을 거예요. 자본은 여기 증가, 감소. 그러면 잔액은 대변에 남겠지. 수익은 발생하고 소멸하면 대변에 남겠지. 비용도 차변에 발생하고 대변에 소멸하면 차변에 남겠지. 남는 걸 잔액이라고 하는데 증가와 감소가 있으면 증가하는데 잔액이 남겠죠. 맞죠? 이 잔액이 남는 것만 모아놓은 게 사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예요. 자산의 잔액 남은 거, 부채의 잔액 남은 거, 자본의 잔액 남은 거. 그러니까 잔액 남은 자리가 증가하는 자리.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쉽게 이야기할게요. 증가하는 자리가 잔액이 남는 자리고 그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기 자리. 오케이? 됐나요?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냥 재미삼아 하나 회계에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계, 갑자기 생각났어. 상계가 뭐게? 상계동 아니고 상계 중개하기 아니고 상호 계산의 준말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김진환 쌤한테 1,000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내가 필요해가지고 돈을 500원 내가 빌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김진환 쌤한테 돈을 갚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1,000원을 주고 500원을 돌려받을까요? 그렇게 안 하겠지. 어떻게? 500원만큼 서로 까고 나머지 500원만 주면 되죠? 이걸 상호계산, 상계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산이 1,000원 늘어나고 700원 줄어들었다고 하면 증가된 거 1,000원, 줄어든 거 700원. 그러면 700원만큼 상호계산, 상계하고 나면 차변과 대변이 똑같으면 즉 한쪽이 증가하고 한쪽이 감소니까 상계하는 거예요. 상계하고 남는 것만을 잔액이라고 하는 거죠. 300원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나중에 내 재산 상태 이야기할 때 우리 회사 돈이 1,000원 있고요, 1,000원 늘어났고요, 700원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지 않고 1,000원 늘고 700원 줄어들었으니까 300원만 있어요 라고 하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300원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이게 거래의 8요소, 이 계정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들의 계정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리. 프린트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프린트를 하나 더 올려뒀어요. 어머, 잠겼다. 우리 학교 컴퓨터는 저렇게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어요. 선생님만 비밀번호를 알고 학생들은 모릅니다. 이 프린트를 하나 보여줄 건데 프린트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계정이에요.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각각 항목을 설정해서 계산하는 단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정이라고 불렀어요. 계정.
멍멍 개 아니야. 여의 계정이야. 먹는 게장 아니야. 계정이야. 이 계정을 영어로 어카운트라고 하거든. 어카운트. 카운트가 세는 거니까 어카운트가 계정인데 여기 한번 볼래? 예전에 우리 했었던 회계가 어카운팅이잖아. 이 계정짓 하는 게 회계라는 거예요. 동계산하는 것. 자, 이게 계정이고요. 이 계정에는 이름이 있을 거야. 계정의 이름. 이걸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 이 계정이 적히는 자리, 계정이 기입되는 자리, 이걸 계정 계좌라고 이야기해요. 줄여서 계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행 갔을 때 쓰는 계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왼쪽 계좌를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 계좌를 대변이라고 했죠. 왼쪽 계좌를 차변, 오른쪽 계좌를 대변.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위치를 따졌을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원래의 자리가 증가하거나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반대편에 적히면 감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쌤이 그려준 거랑 똑같죠? 여기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 적히면 자산의 감소. 부채는 원래 자리가 대변이니까 대변에 적혀져 있으면 증가, 차변에 적히면 감소. 이해할 수 있나요? 자, 됐습니다. 이 프린트는 이번 차시에 올려둘 테니까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 아래쪽에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해할 수 있나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감소하면 대변에. 그러니까 상호 계산, 상계 없애고 나면 잔액만 남겠죠. 그 잔액이 차변에 남겠죠. 증가하는 쪽에.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이 잔액만 가져온 거예요. 부채는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니까 상계하고 나는 거죠. 빚이 1,000원이 있었는데 700원을 갚았어요. 그럼 빚이 300원만 남았겠죠. 그 300원만 남은 것만 가져오는 게 재무상태표의 부채인 거죠. 비용과 수익은, 비용은 차변이 발생, 대변이 소멸. 그러니까 잔액은 차변에 남고 수익은 발생하는 쪽인 대변의 잔액이 남아요. 이 잔액만 모아놓은 게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위치 안 헷갈릴 수 있겠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위치 안 헷갈릴 수 있겠죠? 이 말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이 이 자리라는 소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계정 과목들 있죠? 각종 계정 과목들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산 계정 과목 중에 기억나는 거 있을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계정 과목이 뭐였지? 진아쌤, 돈? 현금. 그러니까 이건 현금에도 통용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의 계정 과목은 현금, 돈. 증가하면 차변에, 줄어들면 대변에. 그래서 잔액은 차변에 남는 겁니다. 빚 중에 어떤 빚이 있을까? 누구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어요. 근데 1년 안에 갚기로 했어요. 그건 나의 빚이잖아? 그 빚은 뭐라고 부르죠? 단기 차입금. 단기는 1년 이내, 차입금은 빌려온 돈. 그러니까 이건 빚이니까 빚이 있으면 대변에 적고 빚을 갚았으면 차변에 적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빚은 증가하는 쪽인 대변에 남겠죠. 사장님이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회사에 돈을 내놓고 시작했어요. 돈을 내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놓은 돈은 사장님 입장에서 내놨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거라고 했죠. 우리 회계할 때 회사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 사장님이 내놓은 돈인 자본금은 대변이 증가. 사장님이 혹시 다시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차변이 감소, 잔액은 대변에 남는 겁니다. 비용 중에 이자 때문에 돈을 썼어요. 무슨 비용?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자기 자리인 차변이 발생이나 증가나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 이자 비용을 갚았으면, 줄어들었으면 소멸. 근데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잔액은 차변에 남습니다. 수익도 지자리인 발생하면 대변, 줄어들면 소멸. 똑같은 걸로 해볼까요? 이자 때문에 돈을 벌었을 때는 이자 수익. 이러면 발생과 소멸, 잔액은 여기 남게 되는 거죠. 이 계정의 증가 감소를 아래에 있는 데는 문제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3번 문제 하나만 보면 다음 계정 과목의 잔액 표시로 옳은 것은 뭐 이거 보고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 싶을지 모르겠지만 한두 개만 풀어볼게요. 당좌예금은 자산 뭔지 알까요? 당좌예금이 뭐였더라? 자산이요. 은행에 넣어놓은 당좌예금이에요. 우리 회사의 재산이야. 얘는 그러니까 자산이겠지.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상품을 사오고 못 준 빚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부채. 그러니까 부채 자리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잔액이. 근데 지금 차변에 있죠. 틀린 거예요. 그런데 교육훈련비는 뭔지 잘 모르겠죠. 안 배운 계정 과목이죠. 하여튼 얘는 그렇지만 회사에서 교육이나 훈련할 때 쓴 비용이거든요. 비용 자리는 어디? 차변. 지금 발생해서 차변에 잔액이 있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답 나오나? 나오네. 차량 유지비는 비용인데 대변에 있으니까 틀렸죠? 차변에 있어야 되겠죠? 임대료는 이름 보면 비용 같죠? 아니야. 임대료는 우리가 집을 빌려주고 받은 거니까 수익이고요. 내가 집세를 내면 임차료라고 해요. 임차료. 그러니까 사회에서 쓰는 용어와 회계에서 쓰는 용어가 좀 다르니까 기억하기 바라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에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차변에 적혀져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하는데 또 오늘 반의 시간을 보냈죠? 회계가 그래요. 예습 안 해도 돼요. 하지 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더 쉽다니까. 그냥 예습은 하지 말고 했던 걸 반복해서 복습하는 게 회계 공부하기에는 훨씬 좋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다 기억하니?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보자. 우리는 회계하려고 모인 거잖아. 회계하려고 모였다는 건 회사에서 장사를 했을 때 장사를 처음 장사가 처음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다 해가지고 이 재무제표 만들면 되는 거잖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거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이제 그거에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걸 만들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장사를 하면. 그 장사란 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지? 거래가 일어나면. 회사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저걸 만드는 게 회계예요. 자, 그러면 거래부터 이제 순서대로 배워나갈까 하는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 얘들아. 지금 20분 수업 중에 15분 복습한 거야. 이제 오늘 진도 나간다. 5분 잘 봐줘. 5분. 이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가 다르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무슨 거래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회계상의 거래였어. 기억하니? 계약했다, 주문했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 아니라고 해요. 왜?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주문만 하고 계약만 한 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불타서 없어졌다, 도둑 맞았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회계라고 안 하지만 우리 회사 재산에 변화가 생기잖아. 그러면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한다니까. 기억하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변화가 생기면 적을 게 있잖아. 내 재산에 변화가 생기잖아.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고치게 적을 게 생기겠지. 그런 걸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고요. 이런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을. 어떤 거냐고? 우리가 돈 주고 공책을 사온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공책 사왔네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잘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돈은 줄어들었고 공책은 늘어났고. 그렇지 않니?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거든요. 이런 건 어때? 빚을 갚았다. 빚을 갚았다 그러면 거래에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건데 어떤 게 있을까? 빚 갚으면 돈만 줄어들었잖아요. 아니에요. 빚을 내가 돈 주고 갚으면 돈은 줄어들었지만 그 사람한테 있었던 빚이라는 부채 있잖아. 부채, 빚. 그게 어떻게 될까? 빚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돈도 줄어들고 빚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전기세를 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은 줄어들고 전기세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전기세의 계정 과목은 수도 광열비. 이건 어떨까요? 상품을 사오고 돈을 안 줬어요. 회계상의 거래일까 아닐까요? 맞아요. 거래 맞아요. 돈 안 줬다고 거래 아닌 게 아니야. 어떤 거래가 있는지 두 개 볼까? 상품을 사오고 돈을 안 줬으면 상품이라는 재산은 늘어났겠죠. 근데 돈을 안 줬으면 돈은 안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돈은 안 줄어들어요. 대신 상품 사오고 돈을 안 줬으니까 뭐가 늘어나? 빚이 늘어나잖아요. 빚.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 상품이 늘어나고 외상 매입금은 빚이 늘어나고. 맞나요? 잘 모르겠다고? 괜찮아. 오늘 그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든 거래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불러요. 거래의 이중성. 두 가지 모습.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모든 거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걸 거래의 이중성. 이 이중성이 있는데 모든 거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걸 한 번만 적는 방법이 있고 두 번만 적는 방법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용돈 기입장은 신발 샀다고 신발 1,000원이라고 쓰고 말잖아요. 한 번 적으니까 단식북이라고 했죠. 두 번 적는 거 기억 안 나니? 회계의 종류 중에 한 번 적으면 단식북이, 신발은 늘어나고 돈이 1,000원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면 두 번 적으니까 뭐라고 했더라? 복식북이. 모든 거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적는 게 복식북이에요. 복식북이. 우리 거래의 종류 중에 한 번 적으면 단식북이, 두 번 적으면 복식북이라고 했잖아요. 복식회계. 모든 거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두 번 적는 거 복식북이. 자, 그러면 두 번 적어봅시다. 두 번 적어봅시다. 거래가 발생하면 두 번 적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적을 수도 있겠지. 자,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뭐 할래요? 뭐 할 거예요, 진아쌤? 위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고맙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합시다.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우리 약속한 이름 있잖아. 여기. 왼쪽을 뭐라고?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왼쪽 오른쪽을 해도 다 알아듣는데 차변 대변 그리면 우리 회계 전문가만 알아듣는 거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다시 일로 와봅시다. 모든 거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 모습을 다 적는 게 복식북이.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다 적는데 왼쪽에 하나 적고 오른쪽에 하나 적어요. 그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는 거죠.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차변 한 번, 대변 한 번 이렇게 적겠다고요. 그러면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은 어떨까? 똑같아야 되겠지. 왜냐고? 야, 이거 봐. 이런 신발들. 신발이 1,000원만큼 늘어나면 돈은 1,000원만큼 줄어드는 거잖아. 이게 1,000원, 2,000원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모습을 두 번 적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든지 이 차변과 대변은 두 번 적은 것일 뿐 차변, 대변은 똑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니? 신발 사고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신발은 1,000원 늘어나고 돈을 안 준 빚이 1,000원만큼 늘어나잖아. 똑같은 거잖아. 같은 거래를 두 번 적은 거잖아. 그치? 어허, 얘네들 보래. 헷갈려 하네. 신발을 현금 1,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신발은 1,000원 나고 현금은 1,000원 줄어들 거예요. 우리 회사에 신발은 늘어나고 또 1,000원치 현금이 줄어드는 거지. 신발 1,000원 따로 현금 1,000원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발에 1,000원어치 가치가 돈이라는 걸로 준 거니까 같은 거래를 두 번 적으니까 차변 대변은 때려 죽여도 똑같아야 돼. 이 차변 대변이 똑같다라는 원칙을 뭐라고 하느냐? 대변과 차변이 똑같다 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러요. 대차 평균의 원리 또는 대차 균형의 원리라고 하기도 해요. 아, 이왕하면 차대 평균의 원리 하면 편할 것을 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느냐고요? 차변, 대변, 대변, 차변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아무 이유 없이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불러요. 나중에 오른쪽 왼쪽이 차변, 대변인지 헷갈리거든. 똥인지 된장인지 헷갈린다? 찍어 먹어봐야 알아. 자, 조금 더 해볼게. 같은 거래를 두 번 적으니까 거래 이중성, 두 번 적으니까 복식북이, 왼쪽하고 오른쪽 적으니까 차변, 대변. 같은 거래니까 대차는 때려주기도 똑같아야 돼. 그런데 어떤 경우에 차변과 대변이 똑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잘못된 거예요. 한 거래를 두 번 적었으니까 때려주기도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1,000원 적혀져 있고 여기가 1,200원 적혀져 있으면 뭐가 잘못한 거야. 잘못 적은 거야. 그걸 스스로 알아낼 수 있잖아. 이 복식북이 자체로. 이게 복식북이의 특징이야. 여러분이 가졌던 프린트의 복식북이의 가장 큰 특징에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했어요. 차변과 대변이 다른 걸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자기 검증 기능 또는 오류를 알아낸다고 해서 오류 검증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장사를 회계를 하는 첫 번째 단계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거래를 알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쌤이 이야기했던 분계를 모르면 쌤이 분계했다고 하는 그 다음 단계 분계를 배우려고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다음 분계는 정말 빨리 끝내줄게요. 약속해. 안녕.